매년 5월이 되면 자매농사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10m 하우스 한동 기준 정말로 안 된 케이스는 300, 그리고 500, 700, 1000, 정말 잘 된 케이스는 1500까지. 이게 5월 말까지 결과물이 나옵니다. 한동에 300에서 500 하신 분들은 1000, 1500 하신 분들 마주하면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그 마음이 끝내 업자들, 저를 향할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농사가 잘 됐다 안 됐다는 결국은 농민들의 습관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걸 제발 인정을 하시고 인정을 해야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정말 모질게 표현한 분은 제가 이제 물주라고 했는 이 방법이 아예 터무니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한동에 1500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정말 고맙다 그래요. 그리고 올해는 4월 20일을 기점으로 이제 열매 수량이 확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리 4월 말까지 마음이 더 쓰였고, 결과적으로 4월 20일부터 5월 20일 이때 동안 근 150에서 200박스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 결과물이 지금 순위 좀 더 주춤하는 거고. 자, 여튼 중요한 건 이 정도 수확했는 분들은 괜찮은데 여전히 100박스 미만 수확한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책임론을 따지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걸 따지고 내년에는 이걸 제발 좀 개선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타인 때문에 망했다 이런 표현을 할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했대도 왜 이 사람은 한동에 300밖에 못하고 왜 이 사람은 1500을 할까? 왜? 도대체 내가 어떤 부분을 관여해야지 이걸 바꿔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거는 끝내 몫이 이제 시작점이란 말이야. 어디에 내가 이제 하우스를 땅을 선택했느냐, 이게 시작점이라도 왜? 거기에 따라 이 1조가 형성되니까 1조는 쉽게 말해서 태양입니다. 태양의 길이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식물의 속도가 빨라진데도, 자, 그 다음이 이제 물길이고, 물을 주지 않아도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물이 채워진데도 그런 이 위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위치들은 터진데도 1조는 시작이요, 물은 폭발점이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절대적인 표현이에요. 자, 이걸 컨트롤 하려면 결국은 한기, 다시 말해서 습도 관리가 필요한 거지. 그래, 여기서 이미 다 나왔잖아요. 온도, 물, 습도, 이 부분에서 모든 게 시작을 한데도, 근데 대다수 농민들이 이걸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싸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위치를 선택했대도 거기서부터 안 맞대도 거기서부터.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은 항상 표현하는 거 토양이래요. 토양의 보수력, 물을 얼마나 잡아주느냐, 그리고 이제 보비력, 얼마나 비료를 잡아주느냐, 그리고 이제 배수력, 얼마나 물길이 흘려주느냐, 이런 부분들. 자, 물이 안 빠져나가면 결국은 썩는단 말이에요. 이 폭발적인 뿌리가 발생을 안 한다는 거지. 그리 새로운 뿌리가 계속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지상부도 계속 신초가 나가는데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이온 치안 능력, 비료를 가지는 힘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알다시피 비료는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됩니다. 이 중간을 잡아내려면 결국은 이 토양이라는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 자르기냐 아니면 자가탭이냐, 이런 부분이 절대적인 시작점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시설이겠죠. 시설은 결국은 온도니까 온도와 환기, 이 부분이 시설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에 따라 균총 생리장애가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기, 식물에 피해 없이 환기, 습도 관리를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주간, 야간 온도. 주간에는 좀 더 시원하게, 야간에는 좀 더 따뜻하게. 올해는 결국은 온도가 안 맞았대도, 온도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자, 온도에 좀 더 민감한 이제 종자들, 쉽게 말해서 양친이죠. 양친들이 올해는 좀 많이 흔들렸대도, 왜? 근본 시작이 안 되니까. 이해됩니까?
자, 물론 물질도 중요한 부분이고, 자, 여튼 이걸 좀 더 잘 하려면 결국은 pH, 이시, 습도 등 이 다양한 부분들을 좀 더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야 된다. 이걸 제가 다른 말로 스마트팜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단순히 자동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이런 숫자를 가지고 지금 내 식물이 이렇구나. 이거를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되는데도 결과적으로 물 관리, 온도 관리, 이 환기, 습도 관리가 가장 먼저라는 거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파이프 꽂고 비닐 씌우고 참외 심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더 이상 뛰어넘질 못하는 겁니다. 자, 정말 안타깝게도 업자가 물을 한번 더 주라고 했잖아. 업자가 그런 표현은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게 어떻게 업자의 문제입니까? 물 관리를 네가 하는 거지. 이런 게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게 진심으로. 농민이 이걸 할 수 없으면 2, 3, 4월까지는 얼추는 돼. 왜? 열매 양이 적으니까. 근데 5, 6월은 이건 아예 안 돼. 왜? 폭발적인 수량이 안 나오니까. 폭발적인 수량은 다른 말로 뿌리입니다. 뿌리가 물을 얼마나 잘 땡기느냐. 그리고 뿌리 관리에 따라 수량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지. 그로 제가 늘 표현하는 거 11월에서 10월은 이제 정식 관리, 다른 말로 살리는 거지. 12월에서 1월은 이제 수정 관리. 정확하게 따지면 이건 순 관리도 들어가야 돼. 자, 여튼 순의 양을 어떻게 줄여야 되겠느냐. 순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몇 마디 이제 순을 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수정을 하고 연속 착과를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1월, 2월은 이제 연속 착과지. 연속 착과와 이제 물질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 이때 내 식물이 약하면 연속 착과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내 식물 좋다면 착과를 해야 돼. 안 하면 결국은 우거질 거니까. 이런 아기자기한 관리, 그리고 이제 2, 3월 폭발적으로 열매, 물, 습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2월까지는 그렇다 쳐도 3, 4월에 이 물 관리가 아예 안 되면, 다른 말로 뿌리 관리가 안 되면 더 이상 폭발적인 이 지상부 열매 수량이 안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제가 늘 표현하는데, 물을 흔들려면 그에 걸맞는 환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표현이에요. 3, 4월에 이걸 해야 되는데도 개인적으로 4월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해도 폭발적으로 뿌리가 더 이상 형성이 안 돼. 왜? 이미 열매가 있으니까. 열매가 많이 있을 때는 안타깝게도 뿌리가 확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적었을 때 그때 물질을 해야 되는데도.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2, 3월에는 올해 2, 3월에 물찬 참외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가면 어쩐가 나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마주하면서 선택을 안 했잖아요. 이게 저는 안 맞대도 그래도 한기를 하면서 그냥 떠밀고 갔어야 됐대도. 근데 결국은 그걸 안 했대도. 그 결과물이 4월 수확해야 될 부분이 5월로 다 딜레이 된 거지. 최종적으로 5, 6월 수확을 해야 돼요. 그것도 많이 내 면적에서 수확할 수 있는 양만큼 수확이 이루어져야 된다. 5, 6월에 2, 3월에는 20개에서 30박스, 4월에는 50에서 70박스, 2월에서 토탈 합쳐서 100박스. 올해도 충분히 2, 3월은 적었지만 4월까지 하면 100박스가 나왔대도요. 그리고 이제 5월 한 달 동안에 100에서 금 150박스를 따야 돼. 그리고 6월도 충분히 100박스, 그리고 70에서 100박스는 된다는 거지. 토탈 6월 말까지 350박스 이짝저짝이 수확이 된다는 거지. 자, 그대로 7월, 8월은 덤으로 한 100개 더 따버리면 반 넣을 때까지 10m 아웃으로 450박스를 수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숫자보다 더 많이 수확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고민단가는 떨어집니다. 왜? 뿌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결국은 뿌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자,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확량과 폭발적인 이 고민단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본 기본이란 영역입니다. 자, 목, 토양, 그리고 이제 시설, 물, 온도, 환기 관리.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더 폭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왜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더 하고 싶은 겁니다. 몫이 뭐냐? 토양이 뭐냐? 시설이 뭐냐? 물 관리, 온도 관리, 환기 관리,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은 왜
빠지냐 이거지. 그 다음 이제 순관리, 뿌리, 잎줄기, 꽃, 열매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균충 생리장애. 그리고 이제 비료관리, 비료는 곧 고미단가다. 다른 말로 품질이다 이거지. 자, 비료관리가 동반되면은 비료는 결국은 물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물관리도 같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이거 농약관리, 병충해죠. 병충해. 자, 이런 절대적인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생리장애지, 생리장애. 왜 생리장애가 발생을 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농민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결국은 판매지, 판매. 내 제품이 내 이제 참외가 안 좋아도 시세를 잘 주고 사가는 상인이 있으면 또 해결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 내 열매가 안 좋은데 이걸 비싸게 팔아먹는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개인적으로 꾸준히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자,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게 절대적이다. 여기서 이제 비료가 차지하는 부분은 도대체 얼마나 됐냐 이겁니다. 얼마나. 저는 결국은 비료팔입니다. 비료팔. 근데 저는 이게 다래도 저는 어떻게든 잔류가 흡수가 잘 되고 이 열매라는 결과물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비료를 파는 겁니다. 근데 그 이외에 물, 온도, 환기, 순관리, 열매관리 이 모든 건 결국은 농민들의 선택이라도, 농민들의 노하우래도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비료는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갔을 때 좀 더 결과물 나타나는 거지, 비료를 가지고 이 전체를 바꾼다, 그거는 솔직히 아닙니다. 이 점을 항상 농민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얘기야. 자기 스스로 전체적인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다양한 아군들이지. 저도 결국은 여러분들한테는 아군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제발 인정을 하세요. 자, 끝내 여러분들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농사입니다. 이걸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저는 당당히 표현합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제 유튜브를 본다면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인간사입니다. 아무쪼록 좀 더 많이 생각하셔서 제발 니 때문에 망했다, 그런 마음은 정말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차라리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서 좀 빼달라 하든지. 그게 맞아요. 그게 지금 몇 분들께서 정말 모임에 가면은 제 욕을 하신대요. 그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제 거래처 분이 하도 화가 나니까 한번 한 소리를 했대요.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행동하기 나름인데, 자, 부디 많이 생각을 하시고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